안녕하세요. 기업 분석 초급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강사 조준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업 분석에 대해서 초급 과정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주요 목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자, 보통 탑다운 방식, 상향식이라고 하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탑이라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크로에 대한 거시경제 분석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산업, 인더스트리 분석, 그 다음 개별 기업으로 분석 들어가는 이런 방식들 같은 경우를 기업 분석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차를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챕터 1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매크로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제지표,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라든지 주가 배당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자, 거시경제라고 하면 보통 경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최근에 뉴스 많이 보실 겁니다. 신문이나 뉴스도 많이 보실 거고, 예를 들어 금리가 요새 계속 올라가고 추세다, 불안하다, 대출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데, 또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은 자산이 또 많이 오를 텐데, 또는 환율도 같이 계속 움직이죠, 같이.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나오고, 또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경제에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갖고 거시경제라고 하고, 주로 거시경제라면 국가에 대한 것도 있고, 개별 기업에 대한 것도 있고, 즉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컨트롤하고 있으니,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시장 경제와 수요 공급의 법칙, 그다음 경제 환경, 산업 분석 순으로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제일 처음 경제라고 할 때 아이들, 학생들, 어르신분들, 여러분들이 있겠지만은 경제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취급을 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수요 공급 가격이에요. 수요 공급 가격.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사람들이 원하면 원할수록 수요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고 만드는 그런 판매자, 또 생산자라고 얘기하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 내가 더 그 물건을 팔아서 내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아집니다. 즉, 수요, 사고 싶어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그 다음에 판매하고자 싶어 하는 판매자들의 그런 니즈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형성되고, 그 형태에 따라 가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시장에 가든지 아니면 분식집을 가든지 하다못해 간단한 그런 분식집의 떡볶이 가격조차도 보통 시장에 그걸 먹고 싶어 하는 수요와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공급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4,000원, 예전에 3,000원 하던 게 4,000원, 5,000원. 괜히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원치 않으면 또 떨어집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가격이라는 가장 거시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먼저 알고 진행을 해야 전반적인 산업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기업 분석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수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비자 기준이죠. 사는 사람,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바로 수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수요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좀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격하고 반대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격이 보통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하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면은, 사고 싶어 하는 니즈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은 점점, 난 부담된다, 못 사겠다, 힘들다, 비싸다.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서 수요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내가 또 살고 싶은데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죠. 그래서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사고 싶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니즈들이 합쳐서 가격을 만들어내는데,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요와 가격 간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반비례 관계. 자,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오르는 이런 반비례 관계가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소득 간의 관계를 볼 텐데, 자, 여기서 정상적 열등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정상제가 뭐냐면은 내가 소득이 오를수록 사고 싶어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 대표적인 게 약간 사치제들, 귀금속 같은 사치제들이 있을 수 있겠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열등제는 내가 오히려 수요와 가격의 법칙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고 싶어야 되는데, 내가 소득이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르면 오를수록 사고 싶어 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연탄, 보리. 자기가 가난했던 시절, 예전 가난했던 시절 때 샀었던 그런 보리라든지 연탄 이런 것들은 내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사고 싶어 하지 않아져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열등제 관계라고 합니다. 열등제 관계. 오히려 내가 소득이 오를수록 안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비쌀수록 사고 싶어 하는 거, 기금속, 자동차 등. 더 비쌀수록 더 사고 싶어 하죠.
자, 그다음 연관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연관제가 뭐냐면 이제 대체제랑 보완제라는 게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대체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대체제가 있는데 완전 대체제라고 하기 좀 어렵죠. 아무래도 소고기를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돼지고기, 소고기를 대체제 관계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얘기는 돼지고기 가격이 어느 해 이제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그냥 대체제 관계인 소고기를 사 먹는다. 또 반대로 뭐 사과랑 배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사과의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마찬가지 반대로 배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의 수요가 올라갑니다. 즉 여기는 플러스 관계, 정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사고 싶은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그 수요가 떨어져서 상대 대체제 관계에 있던 B라는 제품의 수요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대체제 관계, 정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완제라는 게 있는데 보완제는 반대죠. 자, 오히려 그 가격이 올라갈수록 여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편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승용차 휘발유 같은 것이 있는데 보완제는 보통 같이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승용차랑 이제 휘발유 같이 가죠. 같이. 그래서 승용차의 가격이 오르면은 휘발유의 가격조차도 같이 마찬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같이 수요가 두 개가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마이너스 보완제 관계, 반대는 대체제 관계로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좋아하는 선호식품들 같은 경우나 선호 제품들은 이렇게 플러스 정의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관계는 보통 같이 올라가는 정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